네, 화요일장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22포럼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또 함께 참석을 하면서 발언을 지금 시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속속들이 뭐 중요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거 보고 계신 게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결국 그동안 이제 얘기해왔던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2%대 목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7월 이제 8월 데이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번 주부터 이제 고용지표 이제 실업률이 이제 하나둘씩 나올 텐데 결국 이거에 따라 수치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이제 미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뭐 PC도 마찬가지고 이제 CPI도 이제 물가들이 이제 관세 이제 적용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데이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오늘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해왔던 거는 특히 여름철에 그 물가가 과연 올라가는 게 과연 그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확인하고 가자라는 이제 이런 의도가 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견고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요 월가의 IB들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전망들을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뉴욕에 나가 있는 특파원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랬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격에 이미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물론 이제 7월 30일 아니면 9월 중순 사실 기간 차이를 보면 사실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이제 9월 쪽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거의 한 80%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뭐 시간이 워낙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7월이나 이제 9월이 뭐 크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금리를 3번 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금리를 할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관세 가 실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개인적으로 크진 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인하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2월까지 금리 인하 한 3번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특히 빅테크 업체들이나 이런 여러 이제 회사들이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사상 최대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반기는 증시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나눠볼 이슈가 참 많은데요. 가장 먼저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프리장에서부터 출렁이더니 지금도 6%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 머스크 CEO를 직접적으로 좀 겨냥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아무도 전기차를 본인조차 원하지 않는다. 이슈가 있다면 폭발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는 앞으로 어떤 좀 영향을 줄까도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흥분하지 않았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초에 트럼프는 작년도에도 공약을 했다시피 전기차를 싫어하는 측면은 아닌 거죠. 결국에는 모든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책을 사실 없애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원했던 이제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의 3천억 이상에 대한 이제 그런 대선 관련해서도 이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그 자금들을 많이 투여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울 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이제 X에 향후에 문제를 확대하고 싶은 의혹은 많으나 일단은 삼가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의 의미는 아니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6월 5일 날 이제 그 당시에도 한 달 전에 이제 굉장히 급락이 한번 세게 나왔던 만큼 물론 이제 일단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꾸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게 조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보조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스페이스 X를 미사일 쏠 수도 있었고 전기차
전기차 생산이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좀 고수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과연 내일까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결국에는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일 수밖에 좀 그렇죠.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빠른 한 달 전처럼 빨리 좀 식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페이스 X도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미국 정부에서 큰 계약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CEO가 신당 창당까지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네. 향후 테슬라의 이런 미국 내 보조금이라든지 수혜 여부 그리고 규제 환경에 사실 실질적인 영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을 보게 되면 2030년 기준으로 한 28%까지 원래는 보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런 BBB 법안이 이제 시행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20%까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판매량의 데이터는 굉장히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테슬라는 뭐 향후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로보택시의 매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 관련해서는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인도량 하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중국차 이제 전기차들이 조금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전기차 전체 섹터에 대한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향후에 로보택시나 이런 휴머노이드 쪽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정책의 영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좀 장기적으로는 사실 좀 부정적일 수는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포드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인도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체 미국 판매량은 14.2% 증가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30%대로 하락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포드의 주가는 0.4% 오르고 있고요. 오늘 또 테슬라의 조만간 전기차 인도량이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2분기 실적도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월가에서는요. 월가 아이비들이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1분기 인도량은 사실 테슬라가 안 좋을 거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그 주니퍼 Y가 출시가 될 것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급 물량에 대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도량은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특히 JP모건은 2분기도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분기 인도량이 대략 한 44만 대가 나왔고 시장 컨센 자체가 지금 39만 대까지는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36만 대까지 시장이 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흐름인 거죠. 그게 조금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빠르게 좀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다른 빅테크 애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2% 상승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시리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에 의존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뭐 이런 보도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자, 이렇게 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시장에서 주는 뭐 신호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이제 AI 이제 제미나이를 탑재한 게 전년도 1분기 때부터 이제 네. 탑재가 됐죠. 물론 이제 애플은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AI 이제 시리 자체적인 AI를 통해서 시장에서 계속 이제 나오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의 챗 GPT나 아니면 퍼플렉시티나 결국에는 이제 엔트로닉과 관련된 이제 클로드와 같은 이제 여러 모델들을 계속 준비 중에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직 명확하게 이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방향성을 좀 못 잡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에는 충분히 좀 선방이 됐고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거다라고 생각하듯이 결국에는 애플이 기존의 그런 정책들을 고수를 조금 버리고 새로운 외부 정책을 좀 활성화된다는 거는 물론 최근에도 퍼플렉시티와 관련된 뭐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이제 애플도 이제 더 이상 더 시장에서 뒤처지기 전에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주가는 오늘 1%대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수장이 직접 엔비디아 본사를 찾았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특히 HBM 기술 이 협업 가능성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뭐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좀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좀 굉장히 중요한 좀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물론 이번 주 전년 실적 발표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뭐 레거시나 이제 파운드리 쪽은 파운드는 애초에 이제 뭐 적자였고 이제 레거시는 기대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HBM 쪽의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경쟁사 대비 약화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내년에 이제 그런 이제 GB200과 같은 이제 블랙 울트라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초도 물량을 완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론과 결국은 SK 하이닉스 쪽에 물량이 있는 상황인데 완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좀 남겨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엔비디아도 이제 HBM을 계속 이제 받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기 위한 뭐 목적도 있겠죠.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공급성이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HBM3 12단 반도체는 올해 한 9월쯤에 인증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거고 적어도 마이크론과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미 HBM4와 관련해서는 이미 샘플 물량을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특히 HBM4에서 진입 여부가 얼마만큼 빨리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6만 전자를 결국에 이제 7만 원 이상까지 좀 올릴 수가 있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좀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테슬라,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삼성전자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